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는가, 이런 심각한 의문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리투아니아에 갔다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준국빈 대우를 받았다, 대단한 환대를 받았다 하는 뉴스가 나오다가 폴란드에서 대통령이 한국으로 이제 귀국한다 하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속보가 뜹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다, 곧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속보가 뜬 겁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런 수행원, 같이 갔던 팀들, 이 사람들도 이게 극비리라는 말처럼 대표적으로 언론의 풀 취재단, 그들이 동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실의 의중을 담은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폴란드에서도 외신은 이 프레스센터에서 다 내보내고 그리고 한국 언론만 남아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극비리의 이런 첩보작전처럼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15일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시간이 무려 2시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 이후에 언론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국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7월 15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런 내용의 뉴스를 내보냅니다. 윤석열과 젤렌스키가 원팀이 됐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젤렌스키의 평화 공식, 젤렌스키의 평화 정상회의를 윤석열과 젤렌스키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뉴스가, 미국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던 그 무렵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 그런 소식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비리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또 이 공동성명 발표회까지 이르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달려갔고 왜 우크라이나와 저렇게 밀착이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국은 현재 중국과 북한 등에게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고,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우크라이나로 갔다,
이번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북한 등에게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또 7월 16일, 17일 이렇게 가면서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북한은 정말로 이번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 공격을 할 것이다. 상황이 되면. 이런 내용들을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외신에서 보도하는 바를 보면은 젤렌스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이 해 주어야 할 것들을 이것저것 하면서 구체적으로 꼽았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한국이 해 주어야 할 것을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이 거기에 따랐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이것을 기회로 그 방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매번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젤렌스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속도는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직접 좌우된다. 이러고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이제 끝낼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 피해국이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것을 전쟁이라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로부터 필요한 것을 다 공짜로 얻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에 동영상을 수차 공개하면서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서방 세계에게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엄청나게 지원을 해라 하는 요구를 본인이 스스로 하고 그 요구를 하는 요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했다. 이러한 것을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젤렌스키, 그런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간 겁니다. 한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하고 또 이번 전쟁을 멈추려면 서방 세계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간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걸 떠맡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 하는 것을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7월 16일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나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김태효가 이 브리핑을 합니다. 김태효 브리핑 내용입니다. 2023년 5월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에 간 그때 젤렌스키가 요구를 했다. 젤렌스키의 요청에 따랐다. 젤렌스키가 요구를 했다. 이번에 하듯이 요거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김태호 말은 그래서 준비를 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풀어놓은 그 선물 보따리 그래서 준비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 젤렌스키의 요구에 응하는 윤석열과 한국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젤렌스키의 요구에 따라서 준비한 게 무엇인가? 안보, 인도적 지원, 재건, 이 세 개 분야, 여기에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방위산업을,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이것을 포함하는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9개가 된다. 그래서 세 개 분야 9개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마련을 했다. 이런 겁니다. 젤렌스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나눠서 마련을 했다. 그것도 패키지로. 국민으로서는 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대통령실은 그저 태연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함께 그 공동 발표문을 발표할 때 여러분도 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동감할 겁니다. 이 공동 발표가 마치 부하가 상관에게 상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은 안보 분야입니다. 다음은 인도적 지원 분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지시한 대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가서 풀어놓은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3개 분야 9개 지원 패키지, 거기에 평화 공식 및 평화 공식 정상회의 개최,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또 다루어 볼 겁니다.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한다. 그것도 대폭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방위산업을 협업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방위산업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준다, 무기를 판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 수준이 어째서 여기까지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다. 바로 직전에 폴란드에 갔을 때도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생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거기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간 선물 보따리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방위산업 협업을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을 한국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참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면 현재 젤렌스키가 말하고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와 친한 쪽으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난 지역들까지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려받도록 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한다.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고 무기면 무기, 돈이면 돈, 이거를 다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하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 세계, 특히 이 서방 세계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젤렌스키만 원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가서 거기에 동참하기로, 함께 가기로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태효의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현지에서의 일정도 이제 보니까 젤렌스키의 목적에 맞춰서 우크라이나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부차시를 방문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부차시를 방문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측에서 안내를 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현장 설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 우크라이나가 이걸 미리 준비를 했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확실해지는 것은 이 사실을 소개하면서 젤렌스키가 이걸 따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면서 이거 봐라. 한국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도 막대한 규모로 해야 한다고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런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써먹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가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김건희 씨를 젤렌스키의 아내가 우크라이나 아동인권센터로 안내를 합니다. 거기를 방문하는데 거기에서 그 아동인권센터에는 러시아에 납치됐다가 구조돼서 돌아온 아이들이 300몇십 명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어린이가 김건희 씨 손목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아이로서 할 만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김건희 씨 손목에 붙여준 스티커는 지뢰탐지 강아지 스티커였다는 겁니다. 지뢰탐지기 한국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미 해주기로 했고 더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젤렌스키의 아내 젤렌스카가 동행했습니다. 그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것을 보면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납치됐다든지 어떻든 그 우크라이나 밖에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의 귀국 이거를 한국이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각종 안전을 우크라이나를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예로 국내에도 보도된 것은 이겁니다. 한국이 이것도 브리핑 끝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상군인은 물론이고 민간의 아동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옛날식으로 거의 금치산자 수준인가? 한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부상 군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간의 아동들까지 전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해프게 씀씀이가 해프고 돈을 갖다가 뿌려버리면서 자기가 그 환대를 받고 그것을 즐긴다고 할 때는 금치산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쓸 권한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와 같은 어떤 이니셔티브를 주창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거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봅시다. TV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방송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윤석열 본인의 외교 철학, 안보 철학을 몸소 보여준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렇게 정신없이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한 것이 그의 외교 안보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방문과 지금 그러한 자기들은 그것을 성과라고 하는데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를 유럽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한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은 상식적으로 유럽을 넘어서 무엇을 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사안에서는 여기에 유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럽, 글로벌이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을 넘어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럽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유럽하고 같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우크라이나 품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든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입니다. 이거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공식을 젤렌스키와 함께 추진을 한다. 여기에서 앞에서 계속 평화 공식 나왔는데 그 말이 좀 뜻이 애매했을 겁니다. 이 공식은 수학 공식 같은 그런 표현인데 글로벌 피스 포뮬라, 그래서 글로벌 평화 공식, 원래는 이렇게 돼야 할 텐데 평화 공식이라고도 씁니다. 그거를 젤렌스키와 함께 추진한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는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동아일보 말은 이겁니다. 러시아를 차단하려는 자유진영에 적극 기여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함께 이 평화공식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진영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보수 쪽이라든지 윤석열파
이쪽에서는 이 뜻이 아마도 정설처럼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진영에 적극 기여를 하고 나서 2,000조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주도권을 윤석열 정권이 우리 한국이 쥐겠다 하는 보관이 깔려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함께 평화공식을 추진한다 하는 것은 이 러시아를 차단하려는 자유진영에서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진영에게 이렇게 이쁜 짓을 하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주도권을 한국이 낚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헛짓을 한 겁니다. 오히려 젤렌스키와 함께 가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총 맞을 짓을 했다. 무슨 뜻입니까? 해서는 안 되고 해서 이루은 것이 결코 아닌 짓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7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젤렌스키와 연대하여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했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 그 말에 공감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말은 목숨 내놓고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하나가 돼서 싸우겠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디와 싸우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반대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어디에다 대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서방세계, 자유세계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같이 싸우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유세계에다가 칼을 대고 내놔 하는데 같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것과 자유진영에 기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러시아하고 직접 싸우겠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젤렌스키가 제안한 평화 공식에 공감한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는 이 평화 공식은 젤렌스키 겁니다. 젤렌스키가 제안한 건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갔다, 공감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무엇을 하겠는가도 밝힙니다. 젤렌스키의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처지가 참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결국 젤렌스키의 쫄따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이런 말도 한 겁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겠다. 좋은 말같이 들리지만 국가와 국가는 남입니다.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고 사돈의 팔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가꾸겠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가꾸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 평화공식,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이념처럼 쫓아가서 매달리고 있는 이 평화공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젤렌스키는 2022년 11월 15일에 G20 정상회의에 화상연설할 기회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젤렌스키가 10개 항의 평화공식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 평화공식이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평화공식은 러시아와 종전협상 조건으로 내세운 것인데 러시아가 현재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공식은 서방 세계가 젤렌스키에게 넘겨줘야 하는 그런 이거를 사다 바쳐라 하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제시한 것들을 봅시다. 우크라이나의 핵 안전을 보장하라. 우크라이나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라. 우크라이나 포로를 석방하라. 유엔 헌장을 이행하라. 이것은 조금 애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유엔 헌장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돈으로 지불을 하고 배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군은 철수하고, 그러니까 자치 독립을 한 지역에서도 다 철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정의를 회복하라. 이거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우크라이나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 대처하는 조치를 다 취해달라.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도 다 예방해달라. 그리고 러시아하고 종전이 되면 그 종전을 공고화해달라. 이걸 러시아가 보장하기는 어렵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들여다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평화공식. 여기도 앞에 글로벌이 생략되어 있는데 글로벌 평화공식 정상회의 서밋, 그 정상회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젤렌스키가 이끌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젤렌스키의 앞에서 대행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회의를 왜 하느냐 하면 러시아가 이 10개 평화공식을 수락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이 정상회의를 해나가자.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이것을 받아낼 테니까 앞에 서방 세계를 이렇게 도시락처럼 매달고 젤렌스키가 이거를 쥐락펴락 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를 합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뭐 저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는가. 다들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젤렌스키는 2022년 12월 12일에 3대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게 3대 요구사항인데, 첫째, 새로운 전력, 둘째, 새로운 회복력, 셋째, 새로운 외교.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번째 새로운 전력은 러시아에 대한 결사항전, 이걸 우크라이나에게 이걸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하고 누를 그랬는데 러시아군에게 전혀 밀리지 않을 수준의 무기를 다 퍼부어 달라. 그래서 아이언돔까지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근래에는 다 달라. 두 번째, 새로운 회복력입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냥 앉아서 놀고 먹겠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 사회의 안정성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세세한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 이게 그 댐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아이언돔도 내놔라. 무슨 방공 체계를 내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2월 12일에 3대 요구사항 제시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2022년 겨울 동안에 우크라이나가 쓸 가스가 부족하니까 가스 20억 루베, 이게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거를 추가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주겠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외교. 이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젤렌스키가 주창했다고 하는 10개항 평화공식, 이거를 이행하라. 그런데 누가 이행합니까? 러시아가 여기에서 러시아하고 지금 휴전 협상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서방 세계가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라. 우크라이나를 먹여 살리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고 환경 파괴된 것까지 다 다시 새로 세워주고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외교에 이 평화공식에 덧붙여서 글로벌 평화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젤렌스키의 평화공식을 받아들이도록, 러시아가 젤렌스키에게 무릎 꿇도록, 그래서 이거를 하자. 그러니 젤렌스키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서방 세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푸틴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젤렌스키는 자기의 이러한 망상에, 자기의 이러한 자기가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쓸 도구로 인도의 모디 총리를 한번 쿡쿡 찔러 봅니다. 2022년 12월 26일 젤렌스키는 인도 모디 총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젤렌스키 평화공식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젤렌스키는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내가 발표한 평화공식에 인도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젤렌스키는 자기가 세계를 쥐고 흔든다고 지금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수발하는데 동원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저 차 타고 출근하는 동안에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발이 딱 멈춰갖고 자기가 갈 때까지 뒤로 물러나 있는, 이걸 즐기는 겁니다.
그런 걸 즐기다가 목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젤렌스키가 이렇게 했을 때 인도 총리실이 발표를 합니다. 젤렌스키의 전화 받았다. 그런데 인도는 G20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이것과 관련된 설명만 해줬다. 이렇게 밝힙니다. 인도는 2023년에 그 G20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결국 젤렌스키가 난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평화 공식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상대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젤렌스키는 그 망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때가 2022년 12월 말인데 2023년 2월 말까지 유엔에서 평화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 나는 그걸 원한다. 이렇게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6일입니다. 이걸 보면 참 코미디가 따로 없다 싶은데 젤렌스키가 자기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제 6월 6일은 뭐냐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선출이 된 날입니다. 5개 나라. 거기에는 우리나라, 한국,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슬로베니아 이렇게 5나라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게 축하한다. 앞으로 같이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자 하고 강대국들이 무수히 축하를 했는데 젤렌스키는 한국을 콕 집어서 한 게 아니고 거만하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너희 5나라 축하한다. 이렇게 무더기로 축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유엔 안보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보리를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이행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걸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평화공식이라는 것이 있는 듯이 그게 전 세계가 거기에 따라야 하는 규약이라도 되는 듯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젤렌스키가 이런 인물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혼자서 세계의 왕 노릇을 하고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런 노릇을 하고 혼자 놀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평화공식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가 5월 달에 이런 것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갖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젤렌스키의 평화공식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그 공동 발표를 하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얼굴이 화끈한 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계의 지도자로서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창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버릇대로 7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게 국내 언론에서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바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젤렌스키 말입니다. 인류를 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인류를 구합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과 국제사회도 제대로 안 해준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해 줬어야 할, 부담했어야 할 것을 도맡아 줬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를 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가 이런 사람이 찾아갔으니까 젤렌스키 말이 윤석열과 젤렌스키 자기들 두 사람이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좀 안 된 말이지만 국제 관계에는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파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을 빼놓고 보면 그냥 미꾸라지에 불과한 것들이 세계 경영을 논의했다. 자기들이 인류를 구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또 그 다음으로 세계의 화약고라는 곳의 대통령 둘이 만나서 젤렌스키가 밝힌 젤렌스키의 트위터는 이것이 공문서입니다. 이렇게 밝히면 전 세계의 공표가 돼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깨뜨려서 젤렌스키가 그것은 아니라고 정정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공표가 되고 승인이 되는 겁니다. 다들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의제가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밖에 있는 성인들,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귀환 조치를 그 의제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밖에 있는 어린이들 귀환 조치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납치당한, 억류되어 있는 뭐 그런 제한이 붙어서 있었는데 그거 없이 우크라이나 밖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귀환 조치를 왜 한국이 논의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들하고 가서 싸우고 거래하고 해서 이거를 채워주려는 것인가? 그 다음에 평화공식 이행과 글로벌 평화공식 정상회담이 의제였답니다. 윤석열과 젤렌스키의 양국 정상의 의제였답니다. 또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경제 협력 등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만 이야기하면 그나마 지원이라고 할 텐데 식량 안보가 글로벌 식량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밀이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할 방안과 인류를 구할 방안 이게 의제였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그게 한마디로 해서 뭐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 안보 보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협력이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런 공동 안보 보장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제2의 한미동맹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말만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게 뭡니까?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한국, 우크라이나가 한 참호에 들어갔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북측이 평양 집단이 러시아와 한 참호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북한 대 우크라이나, 한국으로 한탕하겠다는 겁니까? 이 생즉사, 사즉생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생각날 겁니다. 이 같이 갑시다에 해당되는 겁니다. 목숨을 같이 한다. 끝까지 같이 간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같이 갑시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미국에만 씁니다.
한미동맹에만 쓰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싸구려로 만들어서 우크라이나한테 가서 쓴 겁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인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국민이 죽을 것이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왜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푹 빠져서 젤렌스키가 하는 거 보면은 체게바라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것도 아니면서 변호사도 아니고 그저 코미디언이었으면서 아주 보면은 그 전사 같지 않습니까? 항상 하고 나오는 게 젤렌스키 아내는 또 파티 공주님이고 항상 활짝 웃으면서 자, 그런 젤렌스키에게 푹 빠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선심 쓰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 부부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나 우리 한국 국민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돈을 내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어떻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와 이제 혈맹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고 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이번에 가서 파병 약속하고 왔느냐 대답하라 이렇게 의문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한 모든 것을 그 증빙 자료와 함께 대통령,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다 공개해야 합니다. 실토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 나토 정상회의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어쩌면 자신의 정치 생활에서 가장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또 역사적인 연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연설을 한 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서방 세계 쪽으로 발걸음을 크게 옮겼다 하는 이런 것이 소소하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내가 그걸 원한다고 내놓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할 정도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게 왜 의미가 있는가? 지난 리걸마인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대서양 횡단 동맹이라고 말을 했던 그런 건데 이번에는 표현을 유럽 대서양 공동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G7의 그 성명서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루어낸 것은 바로 유럽 대서양 공동체라는 것을 아주 그 결속을 단단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울타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유럽 대서양 공동체는 EU, 그 유럽 쪽의 EU, 나토, 이제 미국을 따로 떼어서 보면 미국, 이 인도 태평양 쪽,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 쪽,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인도 태평양, 어떻습니까? 세계가 고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 다음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됐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근래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나토에 들어가려고 한다. 우크라이나도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예 핏줄이 달라서 안 되지만, 그리고 지금은 너도 나도 유럽 대서양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국제관계라는 것이 어느 순간 어디에서 틈이 벌어지고 어디에서 걸음을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울타리를 완성했다 하는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세계의 힘은 유럽 대서양 공동체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돈은 이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집단이 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이 무엇냐 하면은 이 인도태평양의 일원으로서 유럽 대서양 공동체까지 찾아갔던 윤석열이 이 유럽 대서양 공동체를 빠져나와서 우크라이나 품속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이 일을 한 거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같이 간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저 대통령이 하는 것을 되돌릴 수 없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유럽 대서양 공동체 밖에 누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유럽 대서양 공동체 밖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완성을 한다면 러시아하고 함께 북한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병할 거냐,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목숨을 바쳐서 같이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유럽 대서양 공동체의 입장은 어떨까? 한국이 파병하는 것을 반대할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데 반대할까?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데 반대할까?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무기 주면 러시아는 이것을 이 전쟁 참가로 개입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공격할지도 몰라서 유럽 대서양 공동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고 스스로 전쟁 속에 기어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인가? 국제관계가 그렇게 친분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한국에게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대공 방어 체계를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2023년 5월 30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젤렌스키가 지시한 걸 몽땅 준비해서 지금 선물 포장을 해서 들고 갔습니다. 그런 대단한 젤렌스키가 대공 방어체계 넘겨라 한 겁니다. 이거 줄 것인가? 윤석열하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면 된다?
자, 똑같은 경우에 남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거 거절했습니다. 근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게 아이언돔 주는 거 거절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밝힌 게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아이언돔을 주면 그거는 이란으로 넘어간다. 우크라이나가 그런 인식을,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일본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부패상. 그래서 못 준다. 결국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한다는 거는 그 모든 것이 이란에 넘어가고 적성국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그럼 이걸 막을 것이냐? 아니, 한국이 못 쓰게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국이 손해보는 거는 신경 쓰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는 5월에 한국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의 의미를 봅시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이때 초청받아서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청의 의미가 이겁니다. 젤렌스키 아내가 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주면 우크라이나에 매우 힘이 될 거다. 왜냐? 더 급진적인 지원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크라이나 방문했습니다. 모든 걸 다 떨치고 사전에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반대하는 측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 말로는 공동안보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파병도 하는가? 이 정도 되면 가위표는 일단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가 보는 입장이 어떠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25일에 이제 인터뷰한 것이 공개가 됩니다. NBC 인터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에 그럴 만한 때가 되면 살상무기 제공하겠다.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 제공하겠다. 할 수도 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뉴스가 살짝 덧붙인 게 이겁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다고 벌써 여러 차례 거듭 본인의 입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하나가 돼서 러시아와 싸우는 거에 대해서 말리고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밝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그걸 막는 데는 우리는 기본 의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곳에 가서 작전을 한다. 그게 미군의 목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군은 마음대로 한국을 떠나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적했던 것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낸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공동안보 보장을 하기로 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혈맹이다. 그러면 이 유럽 대서양 공동체,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대서양 공동체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남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대서양 공동체 밖에 있습니다. 한국은 걸어 나가서 남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곳이 어떠냐? 현재 전쟁하고 전쟁이 발생할 화약고로서 지금 거의 대만하고 나란히 선순위에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하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봐라. 한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과 가까이 지내다가는 한국하고 군사적으로 연결돼 있다가는 이게 세계전쟁으로 비화된다. 미국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대전을 기어이 막겠다고 했던. 그래서 이제 100년이 아직 안 됐지만 세계대전이 없는 평화시대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만큼은 막자. 이것도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방송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한편 먹었다. 이제 유럽 대서양 공동체는 더욱 안전해졌다 하는 겁니다.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오히려 전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됐고 이쪽 세계는 번영과 성장의 세계가 됐고 이쪽 세계는 말하자면 21세기에 그 폐기물 처리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도맡아 하는 세계가 됐고 자,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 겁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우리가 유럽 대서양 공동체에 계속 남아 있으면 이쪽에서는 한국은 계륵이었을 겁니다. 나가라고는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하고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없는 그래서 결코 자유민주주의의 순혈로 안 보이는 그렇지만 한국이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끌려가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하게 스스로 생명줄을 잘라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위치 여기에 가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